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서서히 연상되는 국어의 핵심 서영국어 최서연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이제 강남 인강에서 만나 뵙게 되었네요. 즐겁죠? 자, 선생님만 즐겁나요? 자, 선생님 이제 첫 강 막 준비하기 전에는 굉장히 긴장도 되고 뭔가 많이 해왔어도 그래도 좀 처음 만나는 그러한 시간은 기대도 되지만 설레기도 하지만 그래도 좀 막 긴장도 되고 막 걱정도 앞서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강의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과 빨리 만나고 싶더라고요. 선생님은 이제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가르치는 일, 그리고 이 일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 독해력 수업, 그러니까 독해 수업도 이왕이면 즐겁게 여러분이 스스로 선생님과 헤어지더라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본 원리를 알려주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독립할 수 있도록 나중에 막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새들이 알부터 시작해서 잘 품었다가 잘 날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내용들 어디에 담겨 있냐? 우리 OT에 담겨 있어요. 선생님 OT 강의 열심히 준비해서 찍어놨으니까 이 디딤돌 독해력이라는 이 책이죠? 이거 준비하셨죠? 이 책을 가지고 하는 이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함께 OOT 강의 좀 살짝 보고 오시고요. 그 다음 1강 시작하면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고 시작하는 친구랑 뭐 그냥 바로 시작하는 친구랑 아주 살짝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짧으니까 잠깐 보고 오시고 아직 못 봤어야 하는 친구들 뭐 바로 1강부터 지금 선생님하고 만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네,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네, 교재 잘 준비하셔서 이왕이면은 선생님이랑 공부하기 전에 미리 먼저 문제랑 글이랑 다 읽어보고 또 문제도 풀어보고 난 뒤에 공부하면 훨씬 더 이 여러분의 독해 실력이 향상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내용을 스펀지 마냥 쫙쫙 빨아들일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의 독해 실력 향상을 위한 본격 트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디딤돌 독해력 이제 2단계 수업에 해당되는 거예요. 총 4단계로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4단계까지 있는데요. 선생님이랑은 이 수업이 마지막이에요. 독해 수업은. 2단계까지 이제 선생님하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독해 실력의 어떤 기본 바탕을 잘 이렇게 다지고 갖추고 그렇게 보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 잘 들으면서 여러분이 잘 따라온다면 나중에 이제 3단계, 4단계 가면서 내 독해 실력이 서연쌤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잘 다져져서 이렇게 성장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하고 본격적으로 첫 번째 우리 아마 1단계부터 들은 친구들 있을 거예요. 선생님 저는 한 2단계 정도부터 시작해도 되겠더라고요. 한 친구들도 물론 있을 거예요. 괜찮습니다. 수준에 따라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서 들으셔도 되기는 하는데 이왕이면 뭐 첫 번째 단계부터 순서대로 듣는 게 좋긴 좋겠죠. 네, 그래도 저는 한 2단계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문이랑 이 글의 내용을 보니까요. 하는 친구들, 네, 2단계부터 처음인 친구도 괜찮습니다. 환영합니다.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볼 거니까 선생님이랑 같이 내용 읽어보면서 어떤 글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내가 이 글을 읽어가면서 해석을 해가면서 글의 내용은 이런 거고 이 글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했구나.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이거구나 라는 것까지 찾아낼 수 있게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임 중독이라는 제목의 글입니다. 네, 정말 쇠고랑이죠. 네. 뭐 선생님 막 장난으로 뭐 은팔찌 막 이렇게 아이고 네 뭐예요. 선생님도 사실은 거의 뭐 안 그러려고 하는데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걸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선생님은 좀 그래도 나중에 이렇게 스마트폰이 나타나긴 했지만 여러분은 뭐 태어나면서부터 막 거의 그 핸드폰, 스마트폰, 온갖 미디어에 다 노출되어 있으니 오죽하겠어요. 쉽지 않죠? 이해합니다. 선생님도 어렵거든요. 자꾸만 보는 거예요. 자꾸 스마트폰을 봐, 자꾸. 그런데 선생님 게임은 안 좋아해요. 그 게임을 하고 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금세 가버려서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왜? 중독성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예요. 선생님도 스마트폰 중독 자꾸 인터넷 보고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아는데도 안 돼요. 왜? 우리 인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자제하고 절제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 게임 중독에 대한 이야기구나. 좋아, 좋아. 왠지 뭔가 흥미가 느껴지죠? 나하고 먼 얘기가 아니니까. 자, 글의 구조를 이해하면서 설명한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 겁니다. 그리고 글의 특징을 알고 글의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 공부하는 이 독해력 문제집에서는 이런 식으로 구조를 전체적으로 읽어가면서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특징도 알고 주제까지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수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요 글은요, 어휘 수준은 한 중 정도 됩니다. 뭐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얘기겠죠. 글감 수준도 여러분하고 아주 익숙한 내용이다 보니까 보세요. 중까지 가지도 않아요. 네, 글의 길이도 1000자도 안 넘네. 963자밖에 안 되네요. 아우, 이 정도면 뭐 너무 쉽다. 첫 번째부터 그래, 어렵지 않아서 좋아, 그쵸? 자, 그러면 게임 중독이라는 글 함께 읽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우리 글의 첫 시작은 뭐예요? 한 칸 띄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들여쓰기 되어 있는 부분들을 가지고 뭘 파악하면 되느냐? 문단을 파악하면 되는 거예요. 문단. 선생님 문단을 나누라는데 뭐 어떻게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 요거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부터 함께 볼게요. 게임 중독이란 뭐예요? 맞아요. 보통 이렇게 글의 처음을 시작할 때 그 중심이 되는 소재에 대해서 바로 뜻부터 얘기하고 시작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바로 게임 중독이란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게임 중독의 뜻,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방법, 바로 뭡니까? 뜻, 의자 기억해서 정, 의의 설명 방법을 써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의, 뜻, 의자로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은 한자를 조금 공부해두면 국어 공부할 때 좀 편해요. 그러니까는 왜냐? 국어 다 그거 하나하나 풀어서 말하려면 너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자어를 많이 쓰거든요. 주로 이런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어쨌든 정의, 뜻, 의자. 뜻을 뭐 할까? 정리해서 알려주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쉽겠네요. 그렇죠? 정의의 설명 방법을 써서 게임 중독이란 무엇인지 나와 있네요. 게임에 과도하게 빠져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라고,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게임 중독이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굉장히 생활에도 건강에도 악영향 미치는 거 맞잖아요. 게임 중독이란 그거구나 라고 뜻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왜 그런 거예요? 게임에만 지나치게 몰두하다 보면은, 자, 몰두라는 단어 슬쩍 아래쪽에 교재 우리 6페이지 아래쪽에 보니까는 나와 있는데 뭔가 정신을 다 기울여서 집중하는 거, 그것을 바로 몰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그렇게 몰두하다 보면 가족이나 친구 간의 대화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규칙적인 식사에도 지장을 주어 건강 상태 또한 이렇게 나빠지게 되니까 일상생활에도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구나. 바로 이건 뭐예요? 게임 중독의 문제점이 되겠군. 문제점 첫 번째. 요건 문제점 두 번째. 요렇게 보면 되겠네요. 와, 나도 선생님처럼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되죠? 돼요. 맞아요.
이렇게 읽어가면서 우리가 독해, 읽어가면서 이렇게 풀이하고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아, 첫 번째 문단에선 게임 중독의 뜻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게임 중독으로 인한 문제점 첫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네. 요렇게. 이런 걸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 우리가 풀이하고 해석해 나갈 수 있어요. 해봅시다. 자, 그러면 게임 중독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는 해가지고 그 게임 중독의 주요 발생 원인에 대해서 나오겠네 라고 처음에 이제 딱 보이죠? 자, 뭐래요? 게임 자체의 강한 자극성과 게임 사용자의 불균형한 심리 상태 등을 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아, 바로 뭐예요? 원인으로는 바로 이러한 게임 자체의 강한 자극성이 뭐 대단하죠. 그쵸? 그 원인 첫 번째, 두 번째 심리 상태. 자, 현대 사회에는 정보의 바다라고도 불리는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다양하고 자극적인 정보들이 어때요? 막 넘쳐납니다. 엄청 많죠. 그래서 사실은 디지털 뭐 치매라고 해가지고 어떻습니까? 막 그러한 어떤 그 너무 많은 정보를 뇌 속에서 다 담으면 터질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까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또한 인간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극에 반응하고 이를 추구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게임에 더욱 열광하고 몰두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뭐겠어요? 이 게임,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극에 반응하는 것, 그렇죠? 이걸 더욱 막 추구해. 그러한 성향을 기본적으로 이 게임 하는 사람들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대요. 즉 사용자가 지니는 어떤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 게임 사용자가 지니는 특성. 또한 게임 사용자가 사회적 불안감이나 낮은 자존감 또는 충동적 성향을 지니고 있을 경우 게임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아, 이렇게 어떻다는 거예요? 막 좀 성향 자체가 약간 그런 열광하는 것도 있지만 자존감이나 충동적인 성향 같은 것들을 지니고 있을 때에는 더더욱 어떻다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하면서 이 사용자가 지니는 특성, 바로 사회적 불안감, 뭐 낮은 자존감, 충동적 성향 이런 거 지니고 있을 경우에 중독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구나라는 것까지도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열광하고 몰두한다, 몰두란 어떤 일에 온 정신을 다 기울여 열중하는 것을 뜻한다 라는 것까지도 같이 함께 어휘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존감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스스로 품위를 지키고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충동이라는 건 무엇이냐? 순간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하는 마음속의 자극을 뜻합니다. 선생님 잘 안 보여요 하면은 교재 있습니다. 교재에서 보시면서 선생님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거니까는요. 네, 그러면서 알아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봅시다. 이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 바로 뭐예요? 이 게임 중독의 어떤 그러한 성향을 가진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자꾸만 일상생활에서 이런 만족감을 좀 충분한 만족감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상 공간에 몰두하게 자꾸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안정감이나 대리만족을 느끼면서 자신이 겪고 있는 현실 속의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잠시나마 잊고자 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 슬프다, 그쵸? 왜냐면은 지금 내 현실이 너무 불안정하고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게임 속의 내 캐릭터는 와, 되게 부자야. 막 다 물리칠 수 있어. 어때요? 아, 대리 만족을 얻을 수밖에 없으니 자꾸만 거기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겠구나. 뭐 여러분도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막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아, 나 지금 밀린 숙제, 학원에서 숙제 또 안 해가면 남아서 해야 될 텐데 뭐 학교에 수행평가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하지 등등부터 해서 많은 걱정과 고민거리는 있지만 선생님도 그래요. 뭐 뭔가 해야 될 게 너무 많으면 좀 피하고 싶거든. 멀리하고 싶거든. 안 보고 싶어요. 그런 거죠. 약간 도피하고 싶고 피하고 싶고 그러니까 자꾸 여기에 더 몰두하고 싶고 그러한 어떤 성향으로 인해서 자꾸만 이렇게 그 상황을 뭐 하는 거야? 게임을 통해서 네,
잠시나마 잊고자 한다는 거죠. 그럴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게임 중독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어떻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렇게 규칙적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요. 주로 이제 각 문단에서의 어떤 중심 문장,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처음 아니면 끝 문장에 많이 있어요. 요것도 이 문단에선 중심 문장을 볼 수가 있겠네요. 아, 중독에 빠지게 되면 규칙적인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문제점, 뭐 부작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임 중독의 뭐 부작용. 문제점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왜냐? 낮과 밤의 구분도 없이 가상의 게임 공간에만 머물다 보니까는 자꾸만 현실 세계 일들에 소홀해지기 쉽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 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공부를 뭔가 게을리하거나 심지어 학교에 나가지 않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 어때요? 구체적인 어떤 그런 상황들 제시를 해주고 있죠? 진짜 정말 실제로 어떻다는 거예요. 실제 예를 뭐라고 그러냐면 사례라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게임 중독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런 부작용들이 생겨납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 더 이해를 돕고 있구나. 게임 중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라는 것까지도 정리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이런 아동과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법이 있어요. 바로 신데렐라 법이라고도 불리는 무엇? 셧다운 제도가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지금은 이제 뭐가 나왔어요? 중독의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문제점들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나오는 거죠. 게임 중독의 예방 방안. 첫 번째, 제도적인 차원에서 바로 뭐예요? 제도적 차원이라는 건 다른 말로 사회적 차원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한 차원에서 셧다운 제도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이 밤 12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실은 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즉 사용자 스스로가 게임 시작 전에 계획적으로 시간을 좀 정해놓고 이에 따르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 보통 이렇게 어떤 글을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회적인, 제도적인 차원 이야기하고 또 하나 이런 식의 개인적인 차원의 노력. 네, 이렇게 같이 함께 얘기를 해주죠. 이 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한 운동 및 독서와 같은 다양한 취미 활동을 하면서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개인적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 게임 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예방 방안은 하나,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차원, 개인적 차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 거구나라는 것까지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중에도 한 번 더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글을 읽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주제를 찾을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뭘 얘기했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제를 찾으면 우리 나중에 이제 한 줄 요약도 할 거지만 그 한 줄 요약은 조금 더 그 주제에 맞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써주면 되는 거거든요. 독해는요, 독해를 하기 위한 제일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면은 요약이에요. 요약. 요약이라는 건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간추렸다라는 거잖아요. 요약을 잘했다는 건 내용을 잘 이해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려면 제일 처음 내용을 잘 읽어보고 지금 선생님과 함께 잘 해석해가면서 읽었죠? 이렇게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거 알았죠? 그러면 이런 구조로 이루어졌는데 그 구조마다 무엇을 얘기했나라고 보니 게임 중독의 원인 얘기했었고 게임 중독의 문제도 얘기했었네. 근데 그 문제만 얘기하면 끝? 안 되지. 문제 및 뭐 마지막 부분 보니까 예방 방안에 대해서 얘기했다. 그럼 뭐예요? 쓰면 돼. 게임 중독의 원인과 문제 및 예방 방안.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주제구나라는 것까지도 여러분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가면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구조를 확인하고 무엇에 대해서 얘기했는지 확인하고 그러면은 그 내용들을 잘 조합해보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한 거네 라고 주제까지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선생님하고 첫 번째 단계부터 했던 친구들은 아마 충분히 했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1. 이 글에 대한 설명을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해서 문제를 풀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이 글에 대한 설명. 이런 거 문제는요. 그냥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묻는 건데 그 중에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거나 틀린 거 찾으면 되는 거죠. 1번 게임 중독의 원인과 문제점 예방책을 제시하고 있다. 이거 방금 선생님이랑 한 건데? 이게 바로 뭐야? 주제인데? 맞네. 1번부터 땡큐. 답 나왔네요. 게임 중독에 대해 대립되는 두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어디? 대립 아니요.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과정을 단계별로 설명해요? 아닌데. 게임 중독을 규정하는 다양한 개념적 정의를 소개하고 있다. 아니죠. 게임 중독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사례가 나타나 있기는 하지만은요. 글의 전체적인 설명을 알맞은 거 찾으면은 정답은 바로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2번 보겠습니다. 이걸로 보아 게임에 중독되는 이유로 알맞지? 아는 것은 무엇인가요? 자, 이유 어디 있었어요? 중간에 있었죠. 인간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극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라고 했습니다. 게임은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져서 지속적으로 자꾸만 자극을 주니까 얼마나 재밌겠어요. 사회적 불안감을 가진 사람이 게임을 하면서 안정감을 느끼니까 자꾸만 거기서 대리만족을 찾죠.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게임 사용자가 게임을 통해 대리만족을 느끼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규칙적인 생활로 바쁜 사람들이 가상 공간에서 잠깐의 여유를 느끼기 때문이다. 근데 규칙적인 생활 이거 뭐예요? 아니네. 정답은 바로 5번이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3번 봅시다. 보기를 통해 출연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우리 동그라미 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셧다운 제도는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죠? 셧다운 제도는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됩니다. 선생님, 문제부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안 알려주고 가려나 했을 텐데 알려줄 겁니다. 추론이 뭐예요? 대충은 알겠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대충이라도 알려줄게요. 추론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이것의 정확한 뜻을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은 쉽게 잘 기억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줄게요. 바로 추론, 이 논리적이라고 할게요. 추는 추리라고 할게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논리적인 근거가 있어야지 추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글이나 어떤 내용 속에서 나와 있는 이러한 정보,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추리한 내용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라 그 뜻입니다. 게임 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고 16세 미만 청소년에게 적용되는 제도니까 그럼 추론할 수 있겠죠. 어떻게? 만약 16세 미만 청소년들은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 비율이 낮아요? 그럼 이걸 만들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마련되었구나라고 추론할 수 있는 겁니다. 4번 보겠습니다. 기억과 관계 있는 행동이나 상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기억과 관계 있는 행동이나 상황 뭘까요? 기억을 봐야겠네? 기억이 어딨나? 대리만족 있네요. 대리만족. 자, 그러면 대리만족과 관계 있는 행동이나 상황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봅시다.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만족. 그러면 사람을 해치는 게임 방식에 자신감을 느끼고 해당 게임을 그만뒀어요. 아이고, 만족하지 못했죠. 자신의 아바타가 보다 좋은 아이템을 갖도록 사용자의 용돈을 막 투자해요. 투자. 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거니까 내 아바타에. 그쵸? 맞네. 게임의 마지막 단계를 통과했지만 어떤 경제적 이득도 얻지 못했대요. 만족스럽지 않겠는데? 실제 축구 시합에서 골을 넣지 못했지만 온라인 축구 게임에서는 많은 골을 넣었어요. 와, 너무 좋겠다. 대리만족. 그러면 라. 두 가지가 되겠네요. 나하고 라 찾아주세요. 5번입니다. 이 글의 글쓴이와 보기의 글쓴이가 모두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무엇인가요? 했습니다. 볼게요. 보기. 최근 게임 중독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면서 셧다운 제도를 16세 이상의 청소년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왔대요.
하지만 게임 회사들은 무조건 이 법으로 게임을 막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대요. 게임 산업이 왜 위축되면 산업경제 전체에도 이렇게 손해가 될 수가 있고 또 법으로만 게임 중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정부의 올바른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네요. 자, 그러면은 글쓴이는 뭐였죠? 네, 이런 셧다운 제도 사회적 차원에서 그러니까 법으로 이렇게 막는 것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또 하나 있었는데 그래서 그렇죠. 개인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럼 여기서는 사회적 차원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네요. 이 보기와 함께 하려면. 자, 1번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면 보기의 글쓴이는 공감하지 않죠. 자, 게임 회사들이 협조하지 않아도 셧다운 제도의 효과에는 변함이 없어요? 네, 협조해야죠. 사회제도에 의존하는 것만으로 게임 중독 현상을 예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그 얘기네요. 그쵸? 개인적인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지 않을까요? 게임 중독 문제로 인해 게임 산업 시장을 일방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건 아닙니다 하고 보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캠페인이나 서명운동을 통해 게임 산업 시장을 과감하게 막 축소시킬 필요가 있다? 개인적 노력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제도도 조금 마련해줘야 되고 보완해줘야 된다. 뭐 그런 의미로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정답은 뭐겠습니까? 모두 만족할 만한 건 3번이 맞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문제 풀어보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읽어가면서 문제 풀어봤는데 어렵지 않죠? 내용만 잘 이해하면 이런 문제들을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한 줄 요약을 통해서 우리 주제도 함께 생각하면서 전체 내용 정리를 해볼 거예요. 빈칸에 알맞은 말 넣어서 이 글의 핵심 내용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는 겁니다. 게임 중독은 게임 자체에 뭐라고 했어요? 자극이 계속되잖아. 자극성과 잘 모르겠다 싶으면 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게임 사용자의 불균형한 심리 상태에서 발생한다고 했고 게임 중독에 빠지면 규칙적인 뭐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지지 않기 위한 사용자 스스로의 무엇이 필요하다. 네, 마지막에도 나와 있었죠?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정리해 볼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을 또 한 문장으로 그냥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더 짧은 문장으로. 그것이 바로 주제인 거예요. 자, 집에서 필수 어휘 확인해 보면서 정리해 봅시다. 낱말의 뜻을 참고해서 우리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완성하면서 어휘, 우리 독해에서도 영어에서도 단어 끊임없이 외우잖아요. 사실 우리 어때요? 특히나 영어는 뭐 어순이 달라서 어려워요. 그걸 떠나서 당장 단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되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휘가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이렇게 어휘 살펴보면서 계속 독해 수업 진행해 나갈 거예요. 자, 그녀는 보수적인 뭐예요? 성질에 따른 경향, 성질에 따른 경향, 성향입니다. 한 글자씩 떼면 되겠다. 그쵸? 강해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를 꺼려한다. 그 다음 그 가수가 등장하자 관중석은 막 열광하는 거죠. 흥분해서 날뛰는 거. 네, 바로 쉽게 찾을 수 있네요. 열광의 도가니가 되었다라는 거. 뭐 여기 어렵지 않다. 그쵸? 그 다음 3번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운동이나 음악 활동을 하는 것은 뭐예요? 높은 스스로 자자.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존감이라고 하죠. 자존심 아니에요. 자존감 형성에 도움을 준다라는 것. 그 다음 인터넷의 세상은 현실 세계와는 다른 뭡니까? 가짜 세상이죠. 가짜 세상. 즉 뭐예요?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사실이라고 그냥 가정에서 생각하는 거죠. 가상 공간에 불과하다라고 가상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장을 읽고 그럼 가로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낱말을 완성해 볼까요? 자,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행복을 뭐 하는 걸까요? 네, 목적을 이룰 때까지 뒤쫓아서 쫓아가는 건데 장사꾼은 이익을 뭐 하면서 물건을 팔죠? 그렇죠. 다 나왔어요. 추구. 소녀는 수학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만 뭐예요? 막 집중하고 있다. 그쵸? 과학자는 연구에 집중하고 있네요. 우리 배웠죠? 몰두하느라 시간 가는 줄 몰랐다라고 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쵸? 반장으로서 맡은 일에 무엇 하면 안 된다.
안전관리에 모호한 결과로 막 참사가 일어났어요. 뭐죠?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긴 거야. 여기 조금 흔들려 괜찮아 괜찮아 이런 겁니다. 바로 소홀히 하면 안 되는 거죠. 소홀이라고 찾아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하고 글 한 편 다 봤습니다. 아이고, 네, 어렵지 않다, 그쵸? 이런 식으로 글을 계속 여러 편 읽어가면서 여러분의 독해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인 거예요. 스스로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니까요. 자, 전체적인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네, 끝내보도록 할게요. 우선 게임 중독의 원인을 게임이 지닌 특성과 사용자가 지닌 특성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구체적 상황 제시했었죠. 그쵸? 학교 안 가기도 하고 막 그런다고 게임 중독의 부작용에 대한 이해를 돕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글의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우선 게임 중독의 개념 먼저 이야기를 했었죠. 과도하게 빠져 일상생활이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그 상황이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 원인으로 게임 자체가 강한 자극성이 있고 사용자가 불균형한 어떤 심리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것. 부작용은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것,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예방 방안도 말했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 차원으로는 이런 셧다운 제도에 대해서 얘기했고, 개인적 차원에서는 스스로가 좀 빠지지 않기 위한 어떤 시간 같은 걸 좀 해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함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뭘 얘기하느냐? 전체적으로 딱 봤을 때 게임 중독이 되는 그 원인 얘기했고, 문제 나왔었고, 예방, 방안, 마지막까지 나타나 있군. 이런 식으로 딱 정리해서 주제까지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비교적 쉬운 내용의 글을 함께 봤습니다. 첫 번째부터 너무 지루하거나 어렵지 않은 글이었죠. 네, 여러분도 이렇게 글을 읽어가면서 스스로 독해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그러한 시간을 계속해서 가져볼 거니까요. 앞으로도 미리 좀 문제 살짝 풀어오고 글도 살짝 읽어보시고,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한 다음에 선생님 강의 듣길 바랍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랑은 다음 2강에서 만나도록 할게요.